안녕하세요, 짠조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9월 초 날씨치고는 매우 더워요. 그쵸? 저는 싱가포르 다녀오고 나서 업무 폭탄을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회사 일로 바빴답니다. 당연히 성수기 기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죗값을 단단히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집에 오면은 손까딱할 기운 없이 7, 8월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직원을 계속해서 충원을 안 해주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거의 뼈를 갈아 넣으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저는 다음 달에 연봉 계약을 하는 중요한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업무적으로 초집중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덕분에 짜잔! 8월 말에 이렇게 보너스도 받았는데요. 우선 보너스 웬만해서 안 주거든요, 저희가 정말로. 그런데 일상생활에 여유 없이 지낼 만큼 그냥 계속 야근하면서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 받았는지 즐겁게 세어볼게요. 어디 대기업 이런 곳의 성과금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성과금이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받고 약간 피로가 씻겨나가는 느낌이어서 약효가 제대로 있긴 했어요. 역시 금융치료가 답이죠. 조금 더 여유 있게 받는 그날을 또 꿈꾸면서 이거는 제가 요긴하게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이따 정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 잔액은 계속 모아놓고는 있었는데 저축은 따로 숙제에 넣진 않았었고 이번에 모아놓고 다음 영상 찍을 때 저축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지는 게 벌써 한 달이 넘어버린 거예요. 제가 주말마다 또 조카들이 집에 와서 자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 개인적인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우선은 제가 7월달 월말 정리는 이렇게 해놨고요. 8월 달에는 제가 8월 초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잖아요. 건강히 잘 다녀왔고 영상도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올리고 싶어가지고 간간히 찍는다고 찍긴 했는데 모든 일정을 이끌고 갔었기 때문에 지도 보느라고 영상을 생각보다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웠거든요. 정말 속옷까지 젖은 채로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절여진 상태로.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호텔을 잡지 않고 언니 집에서 에어비앤비처럼 지내다 보니까 또 그 현지에서 사는 느낌을 또 다르게 체감을 하고 왔답니다. 집에서 거의 밥해서 아이들도 먹이고 언니하고 형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형부 업무적으로. 그래서 사실 집에 거의 없었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형부가 한국에서 오시는 귀빈들, 총리급 귀빈들을 계속 책임지고 그 스케줄을 소화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언니나 형부가 매우 바빴던 시기여가지고 거의 집에 없었답니다. 언니가 빨래 돌려주고 아침에 나가면 저희가 일어나서 빨래 널고 아이들 밥 간단하게 해먹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일정 시작하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또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언니랑 형부 자고 있고 좀 이런 상황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랑은 많은 시간을 못 보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카들이랑 굉장히 자유롭게 즐겁게 보내다가 왔어요. 그 영상을 좀 편집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영상에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월은 어떻게 지냈냐면요.
8월 예산은 제가 이 자리 비우는 것 때문에 돈을 한국에서는 좀 적게 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예산을 잡았고요. 70만원 잡았습니다. 여행 경비 별도로 하고요. 네, 첫째 주, 둘째 주는 15만원 예산 잡은 걸로 생활을 했고, 셋째 주 25만원, 넷째 주 15만원, 다섯째 주 15만원 이렇게 지냈고요. 제가 싱가포르 다녀온 뒤에 계속해서 이제 업무 처리하느라고 바쁘게 지내다가 또 이때 잠시 본가에 다녀왔어요. 엄마 아빠는 또 못 뵀기 때문에 여름 휴가 겸 해서 이때 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뒤에는 미친듯이 바빴던 거죠.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미국으로 또 다시 출국을 했고요. 엄마가 또 갑자기 또 오셨어요. 저희가 본가 가서 엄마를 뵀는데 오신다는 말씀 전혀 없으시다가 갑자기 하루 전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엄마가 오셔서 이번 주에도 또 이제 바빴던 거죠. 정신없이 바빴고, 이 주에 또 일하다가 이때도 조카가 집에 와서 자느라고 제가 영상을 이때 두 번 꼭 찍어야지 했었는데 못 찍고 지나갔었던 거예요. 변명이 많네요. 8월에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입국을 5일날 했는데요. 입국하자마자 매운 게 땡겨가지고 엽기 닭볶음탕을 시켜서 먹었고, 이때는 섬유유연제가 없어가지고 섬유유연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코스트코 가가지고 소고기를 샀답니다. 소고기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때는 잔액이 19,450원 남았고, 선저축은 8월에 거의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일날 집게핀하고 이제 본가에 갈 그 KTX 기차표를 끊었어요. 원래는 동생네하고 같이 내려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언니네 조카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KTX 타고 먼저 내려갈 테니까 나머지 차 타고 내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티켓을 끊었고요. 쿠팡에서 장보고 스타벅스 10,000원어치 충전을 했어요. 그리고 본가에 가기 전에 아이들 계곡에서 물놀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회오리 물총이라는 걸 샀는데, 여러분 요거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물총 분수처럼 넓게 나오는 물총인데요. 계곡에서 인싸가 됐어요.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도 아프지 않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물놀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은 이제 물놀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날씨가 더워서 9월 중순까지는 물놀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본가 가가지고 엄마가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셔가지고 삼겹살 미리 사놓으셨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삼겹살 한 근 더 추가로 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육회 먹고 싶다고 해서 육회거리도 같이 사고 해서 제가 이걸 계산했고요. 다음날은 마트에서 장을 간단하게 봐서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이날도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때는 그 티데이여가지고 파리바게트 행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파리바게트마다 아주 빵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냉동 제품 몇 개 하고 운 좋게 들어온 빵이 있어가지고 그거 빵 몇 개 하고 해서 12,000원어치 샀고요. 이거는 조카가 자꾸 집에 오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챙겨줄 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려가지고 먹는 주스인데요. 이걸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얼려두고 동생네도 주고 했답니다. 지금 조카가 왜 자꾸 이렇게 집에 오냐면, 원래는 저랑 가까이 옆에 아파트에 살아서 친구들이 이 동네에 많이 있는데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주말마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원정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버스 타고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온 김에 이모 나 오늘 이모 집에서 자고 가도 돼? 하면서 챙겨서 온답니다. 그래서 오면은 또 조카 좋아하는 거 연어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도 사주고 파티를 매 주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생 조카도 이제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같이 또 놀러 오고 해서 주말에 계속 저희 집에 손님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냈고, 또
이날 다이소에서 쇼핑을 좀 했고요. 치약이 없어서 치약도 사고 쿠팡에서 장보고 닭발 한번 시켜 먹었고, 그리고 이때도 조카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연어회를 먹이고 있는데 연어회하고 요거 시장에서 반찬하고 순대도 좀 구매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너스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제가 적금이 만기가 되었는데요. 적금을 30만원, 70만원 이렇게 나눠서 1년 동안 꾸준히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30만원씩 넣었던 게 원금이 360만원인데 376만 330원 만기가 되었고요. 70만원씩 넣었던 거는 858만 2808원 이렇게 만기 금액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234만 3138원 이렇게 만기 금액을 찾았고요. 이거 제가 가급적 많이 쓰지 말아야지, 이자에 손대지 말아야지 작정을 했고요. 그날 바로 1230만원 예금을 가입해서 다시 넣어놨습니다. 43,138원은 그럼 어디 있냐면요, 그냥 은행에 자유예금으로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건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놨답니다. 추가적으로 적금 이제 넣고 있는 것도 만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 한 번씩 만기가 찾아오게끔 세팅을 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1년에 좀 지칠만 할 때 만기가 찾아오고 중간중간에 또 예금 만기가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점점 저축을 하면 할수록 만기되는 통장들이 자꾸 추가된다, 이런 기쁨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뭐 속지저축을 하고도 있지만 속지저축 외에도 은행에서 계속 관리되고 있는 돈들,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 연금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저렇게 투자도 할 줄 모르고 적금할 여유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만들어지고 그 금액이 또 다시 씨앗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꾸준히 저축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8월 생활은 끝났어요. 그래서 8월 정산도 했고요. 요번 달에 제가 가스비가 11,060원 나왔고 관리비 16만 6,010원 중에서 제 세대, 개인 세대 전기세는 27,670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 에어컨을 안 틀고 살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비염이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기침과 콧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코가 너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제가 따로 알레르기 약을 챙겨 먹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에어컨을 틀지 않고 만약에 틀더라도 온도를 굉장히 좀 높게 설정해가지고 잠자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틀고 이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에어컨을 틀고 편히 이렇게 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직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 아마도 다음 달에는 전기세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오고 집에 계속 손님이 있었다시피 했으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어놨었던 상태였거든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다음 달엔 전기세가 얼마 나올지,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꿈에도 못 꾸는 금액이실 거예요. 못 나와도 5만원 이상은 나오실 텐데 저는 이렇게 여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 지원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애매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주로 시장에서 사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긴 했는데 저희 집에서 지하철 한 역만 더 가면 굉장히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을 못 가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거기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 집을 가는 역에서 내리면
저희 집을 가는 구간 동안은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어가지고 상가가 거의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트도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돈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직장이 또 서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원금은 저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아이들 왔을 때 간식 사주거나 하면서 시장 좀 주로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보너스 받은 금액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제가 사실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1년에 한 번씩 유럽 여행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고, 코로나 전까진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코노미 타고 다녔었는데 점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티켓 좋은 가격에 나왔을 때 구매해가지고 비즈니스로 유럽을 왕복으로 끊어서 여행을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마일리지를 날렸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일리지 소멸되는 포인트가 너무 큰 거예요. 몇만 점씩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로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막상 어딜 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답니다. 지금 뭐 친구랑 같이 가려고 하다 보면은 뭐 날짜 잡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겨울방학에 또 언니한테 잠깐 가서 쉬다 오려고 마일리지로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고요.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싱가포르 왕복 티켓 구매하는 게 수수료만 35만 3,100원이 나오더라고요. 마일리지 사용을 하고도. 한국에서 싱가포르 가는 거는 비교적 저렴한데 싱가포르에서 한국 들어올 때는 3배 가까이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해서 이거 금액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제 팔찌, 티파니 팔찌가 끊어졌잖아요. 지금 방치 시켜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지혜로운 답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참고를 했고요. 매장에 AS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 AS 금액이 제가 알아봤을 땐 11만원이었는데 이것보다 뭐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금액이 46만 3,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보너스 받은 금액은 여기에 사용하는 금액을 최대한 쓰고 나머지 잔액은 입출금 통장에 여유 자금으로 넣어 놓으려고 해요. 뭔가 보너스 받은 걸 또 이렇게 쓰고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좀 허무하긴 한데 필요한 것엔 마땅히 사용을 해야 하니까 좋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제가 51만 2,760원의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추가 저축은 18만 5천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하고 8월 남은 잔액 합계가 27만 4,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축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다른 것보다 급한 게 1년 저축을 채우지 아니한 저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8월 저축 금액이 8만원이에요. 8만원. 그래서 요거 (8만원) 해서 채워놓도록 하려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1년 저축은 끝이 났고 9, 10, 11, 12 이제 4개월 남았네요.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고액 저축해야 되는 것들도 좀 채워야지요. 19만 4천원 19만 4천원 여기 한 4만원 정도 채울까요? 토마토 저축도 채우려고 해요. 토마토 저축도 채우다가 이렇게 말았는데 여기 남은 거 다 색칠하면 54,000원이에요. 54,000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은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우리 인형 뜨게 해주셨던 성인님께서 요번에 또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클립을 보내주셨어요, 뜨개로. 저도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주문 주셨던 분들한테는 좀 몇 개씩 챙겨드리고 했거든요. 이거 토마토 저축에 같이 사용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우와, 벌써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하나 마저 같이 꽂아놓고 사용을 해야지. 야호!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저축 마무리를 했고요. 가급적 요거는 같이 나눠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주문 주신 분들한테. 그리고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빼곡하게 편지까지 다정하게 써주셨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진심도 대단하시고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뜨개로 이렇게 글끄기 만들어서 보내주셨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어떡해. 너무 예쁘죠? 이거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는데 제가 이거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오늘부터 이걸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잘 두고 있다가 겨울에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얘가 살짝 핑크가 도는 거고 얘가 좀 화이트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둘 다 너무 예쁩니다. 말도 못하게 예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이벤트 할 수 있을 때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짠토끼님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성인님한테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이걸 또 연결을 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요술방망이 같아요. 너무 예뻐. 우와, 수다 떠는 동안에 계산기가 꺼졌는데 10만원 남아있어요. 그쵸? 10만원 남아있고, 제가 그 발레 저축도 끝이 났고 지금 열심히 채워줘야 될 게 요거 레빗 100일 저축을 열심히 채워줘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다 저축을 했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저축을 할게요. 여기에 5만원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우선은 3만원, 그리고 2만원, 이렇게 해서 5만원, 너무 예쁜 시계 클립을 선물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사용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또 더 기쁘고 좋네요. 이 5만원 남은 거는 키티에 저축을 할 건데 이 링이 하나 빠져가지고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5만원 채워 넣어야겠다. 만원씩 해서 5개 색칠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키티 코만 노랗게 색칠을 해줬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밀린 저축은 끝냈고요. 9월에는 제가 예산을 20만원씩 잡고 넷째 주는 다섯째 주까지 해서 10일 25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9월 예산은 총 85만원이고요. 우선 첫째 주 예산부터 정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산 20만원이고 선저축을 저도 이제 새로운 저축 속지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너무 새로운 속지 사용하고 싶었는데 속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저트 스크래치 저축 요거 저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저축 할 때 금액 요렇게 재밌게 저축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도 스크래치 저축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 20만원 중에 주사기 3개를 던져가지고 요 금액 나오는 숫자만큼 순서대로 한번 긁어볼까요? 우선은 한 3번 정도 긁으면 될 것 같거든요. 몇이냐 이렇게 그러면 3, 1, 5, 9 9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저도 이렇게 긁는 거 너무 좋은데요? 긁기로 이렇게 예쁜 긁기로 긁으니까 더 좋아요. 헤헤 완전 수익 나왔어요. 1,000원. 5, 10. 아마 여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있지 않을 거예요. 재미로 이렇게 선저축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5,000원. 6, 12. 12가 나왔네요. 여기 90, 11, 12. 이거 긁었을 때도 안에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저축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 넣어봤는데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하면 7,000원 더. 이러면 12,000원이거든요. 만원 단위로 떨어질 때까지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7, 6, 13. 아, 9,000원이야. 이러다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14.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되지? 10. 아, 큰일 났다. 점점 금액이 커진다. 난 몰라. 저축, 요거, 잔돈 안 바꾸려고 계속 해보고 있는데, 벌써 선저축 금액이 31,000원이 됐거든요? 그냥 여기서 멈추고 잔돈을 바꿀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가볼까요? 주사위를 하나 더 빼고 한번 해볼게요. 6, 2, 8. 제발. 뭔가. 만원. 41,000원 됐어. 아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긁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41,000원 됐어, 벌써. 이제 주사위 하나 가지고 해보는 거야. 제발 잔돈 9,000원 나와라.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000원 5,000원. 여러분 4,000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4,000원 4. 얼마야? 얼마? 5,000원! 또 51,000원이 됐어. 51,000원이 됐어. 51,000원. 괜찮아. 이러다가 오늘 이거 다 하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다시 주사위를 2개 추가해가지고 굴려볼게요.
5. 마지막으로 긁는 거니까 55,000원. 55,000원에서 선저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55,000원 저축해야 되는데 우선 만원을 잔돈 바꿀게요. 잔돈을 바꿨고 55,000원.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거 복권 저축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뭐 몇 개 정도 긁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들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복권 긁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혹시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알려주시면 다음에 또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저축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예산이 2, 4, 6에 8에 9 145,000원이 남았네요. 145,000원 중에 약속은 따로 없고 어차피 일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식비는 5만원은 넣어놔야 돼요. 주말에 또 조카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필품은 15,000원. 마트는 그래도 한 5만원. 냉동식품을 좀 사서 넣어놔야 돼가지고 마트에 5만원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쇼핑이나 이런 건 하지 않으니까 비상금에 3만원 넣어 놓을게요. 요즘은 병원을 안 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병원을 안 가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아픈 곳은 없는데 제가 한동안 그 발목이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 가서 또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앉지 말아야겠다. 바닥에 제가 앉아서 좌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발목에 많이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길게 작업하는 걸 가급적 안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해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나눠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쉬어줬답니다. 역시 쉬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업무량이 늘면 이제 디스크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잠도 충분히 자려고 했고 덕분에 잠은 정말 잘 자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도 다 정하고 이제 끝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또 너무 텀이 길지 않게 영상으로 또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싶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남은 더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고요. 또 곧 가을 바람이 분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환절기에는 또 건강 조심하셔야 되니까 언제나처럼 밝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어 만나요. 안녕.